700년 전이었습니다. 우리 임금을 무릎 꿇리고 이 땅을 말발굽으로 짓밟았던 나라가 있었죠. 우리 딸들을 공녀라는 이름으로 끌고 갔고 왕자들을 볼모로 붙잡아갔던 나라, 바로 몽골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몽골이 얼마 전 우리한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조심스럽게. 부탁이 하나 있다면서요? 뭐냐? 자기네 새 수도를, 나라의 심장이 될 그 도시를 한국이 좀 지어달라는 겁니다. 규모가 얼마냐? 무려 42조 원짜리 이야기예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아, 좋은 소식이네 하고 넘어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뉴스를 처음 봤을 때 뭔가 하나가 딱 걸렸습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몽골 바로 옆 코앞에 뭐가 있죠? 중국이 있습니다. 세계 2위 경제대국. 도시 하나쯤은 눈 감고도 뚝딱 지어내는 나라. 국경을 맞대고 있어서 자재 실어 나르기도 쉽고 인건비도 싸고 돈도 넘쳐나는 나라가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그런데 몽골은 그 중국을 놔뒀습니다. 놔두고 굳이 저 멀리 떨어진 한국을 골랐어요. 왜죠? 왜 하필 제일 먼 우리한테 자기 나라 심장부를 통째로 맡겼을까요? 이 질문 하나가 사실은 우리가 잘 몰랐던 어마어마한 이야기의 입구입니다. 오늘 이거 끝까지 들으시면 아, 이래서 한국이구나 하고 무릎을 치셔야 될 거예요. 그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부터 정리하죠. 2026년 7월 9일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한국과 몽골 정상이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 줄여서 행복청이라고 하죠. 세종시를 만든 바로 그 기관입니다. 이 행복청이 몽골 하르허롬 시청과 손을 잡았어요. 신행정수도 건설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한 겁니다. 하르허롬. 좀 생소한 이름이시죠? 이게 그냥 아무데나가 아니에요. 700년 전 세계를 벌벌 떨게 했던 몽골 제국의 옛 수도입니다. 칭기즈칸의 후예들이 세계를 호령하던 그 심장부. 몽골 사람들한테는 우리로 치면 경주 같은 민족의 뿌리이자 자존심인 땅이에요. 그런데 몽골이 지금 바로 이 하르허롬을 새 행정 수도로 다시 만들겠다고 나선 겁니다. 옛 영광의 자리에 완전히 새로운 도시를 백지 상태에서 그려넣겠다는 거죠. 왜 갑자기 수도를 옮기느냐? 사실 몽골도 우리랑 똑같은 병을 앓고 있었어요. 수도권 집중. 몽골 전체 인구가 356만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약 179만 명이 울란바토르 딱 한 도시에 몰려 살아요. 전 국민의 절반이 도시 하나에 우겨 넣어져 있는 겁니다. 상상이 되세요? 주택은 부족하고 상하수도는 터지기 직전이고 교통은 마비 수준이에요. 그런데 진짜 심각한 건 따로 있습니다. 공기예요. 울란바토르는 겨울마다 세계에서 가장 오염된 도시 순위에 이름을 올립니다. 올해 2월에도 대기질 지수가 204를 찍으면서 세계 10대 오염도시 안에 들었어요. 왜 이렇게 나쁘냐? 이 도시가 분지, 그러니까 산으로 둘러싸인 움푹팬 지형인데 겨울이 되면 사람들이 게르라는 전통 천막집에서 난방을 하려고 석탄을 태웁니다. 석탄만 태우면 다행인데 형편이 어려운 집들은 폐기물이랑 플라스틱까지 태워요. 그 매연이 분지 안에 갇혀서 빠져나가질 못하는 거죠. 유니세프 조사에선 몽골 아이들 90%가 이 유독한 공기 때문에 건강 피해를 입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숨을 못 쉬는 도시. 이건 그냥 불편한 수준이 아니라 나라의 미래가 병들어가는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몽골 정부가 결단을 내립니다. 도시를 하나 새로 짓자. 울란바토르에서 서쪽으로 320km 떨어진 하르허롬에다가 인구 5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행정수도를 만들자. 규모가 서울의 3배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핵심이에요. 도시를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처음부터 만들어 본 나라가 세상에 몇이나 될까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한국은 해냈습니다. 바로 세종시죠. 몽골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었어요. 작년 8월에 하르허롬시 관계자들이 직접 한국에 왔습니다. 세종시를 두 눈으로 둘러봤어요. 허허 벌판이었던 곳이 20년 만에 번듯한 도시로 바뀐 걸 보고 몽골은 결심합니다. 우리 벤치마킹 대상은 바로 이거다. 세종시다. 그리고 세종시를 만든 행복청과 손을 잡은 거죠. 그럼 그 유명한 42조 원. 이 돈 얘기를 좀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겠어요. 42조 원. 입으로만 말하면 그냥 큰 돈이구나 싶지 얼마나 큰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제가 실감나게 풀어드릴게요.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1년 동안 전 세계 곳곳에 나가서 따내는 해외 공사를 다 합치면 얼마쯤 될 것 같으세요? 작년 기준으로 약 472억 달러, 우리 돈으로 대략 65조 원 정도였습니다.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이런 네로라 하는 회사들이 중동이며 동남아며 세계를 다 돌아다니면서 1년 내내 뼈 빠지게 일해서 따낸 게 그 정도예요. 그런데 이번 몽골 수도 하나가 42조 원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전체 건설사가 1년 동안 지구를 다 훑어서 벌어들이는 돈의 3분의 2에 맞먹는 규모가 몽골 이 도시 하나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더 실감나게 볼까요? 우리 건설사 중에 제일 잘 나가는 회사가 삼성물산인데, 이 회사가 작년 해외에서 따낸 공사가 다 합쳐서 60억 달러가 조금 넘어요. 우리 돈으로 8조 원 안팎이에요. 그러니까 42조 원짜리 사업이라는 건 삼성물산 같은 초대형 회사가 1년 동안 전 세계에서 딴 일감을 5배로 곱해도 될까 말까 한 크기라는 겁니다. 회사 하나가 아니라 나라 하나가 통째로 달라붙어도 벅찬 규모예요. 한번 수주하면 회사 순위가 뒤집힐 정도의, 건설업계에선 그야말로 대여 중에 대여인 겁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릴 게 하나 있어요. 이 42조 원, 우리 돈으로 약 300억 달러라고 하는 이 숫자는요, 계약서에 도장 찍힌 확정 금액이 아닙니다. 인구 50만 도시를 아무것도 없는 백지에서 통째로 짓는데 대략 얼마가 들지를 추산한 값이에요. 행정청사, 주택, 도로, 철도, 전기, 통신, 상하수도까지 도시가 돌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걸 새로 깔아야 하니까 그만한 돈이 든다는 거죠. 참고로 우리가 세종시를 지을 때 실제로 쓴 돈이 22조 5천억 원이었습니다. 세종시보다 큰 도시라면 42조 원이라는 추산이 결코 허풍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이건 MOU 단계입니다. 서로 잘해보자는 약속이지 한국이 42조를 다 따냈다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은 제가 뒤에 가서 아주 솔직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중요한 건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업에서 몽골이 그 첫 파트너로 한국을 콕 집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한국은 이번에 갑자기 몽골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이미 몽골 사람들 일상 속 깊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대목이 참 재미있어요. 혹시 몽골 울란바토르 시내를 걷다 보면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편의점입니다. 그것도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그 편의점이요. CU가 2018년에 몽골에 처음 들어갔는데 8년 만에 600호점을 넘겼어요. 한국 유통업체가 해외 한 나라에서 매장 600개를 돌파한 건 이게 처음이랍니다. 여기에 GS25까지 합치면 몽골 편의점 시장은 사실상 한국이 꽉 잡고 있다고 봐도 돼요. 더 놀라운 건 뭐냐? 단판만 한국인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물건도 한국 그대로예요. 삼각김밥, 어묵, 컵라면. 우리가 동네 편의점에서 사 먹는 그 맛 그대로를 몽골 젊은이들이 즐기고 있는 겁니다. 한국 편의점에서 사진 찍고 삼각김밥 먹는 게 거기선 하나의 유행이라고 해요. 편의점만이 아닙니다. 이마트도 들어갔고 메가커피 같은 프랜차이즈도 자리를 잡았어요. K드라마, K팝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 화장품은 몽골 여성들 사이에서 그냥 필수품이에요. 몽골 인구의 60%가 34세 이하 젊은 층이라는데, 이 젊은이들한테 한국은 그냥 멋있고 닮고 싶은 나라인 거죠. 몸이 아프면 치료받으러 한국에 오는 의료 관광도 활발하고요. 한 해 두 나라를 오가는 사람만 36만 명이 넘습니다. 무슨 얘기냐? 한국과 몽골 사이에는요, 물건만 오간 게 아니에요. 세월이 오갔고 신뢰가 쌓였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진 관계가 아니라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부터 드라마 한 편까지 몽골 사람들 일상 구석구석에 한국이 스며든 세월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는 조금 이따 아주 결정적으로 다시 등장합니다. 일단 기억해 두세요. 여기서 잠깐 70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저는 이 대목이 참 뭉클하더라고요. 700년 전 고려는 몽골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40년 가까이 싸우다 결국 항복했고 우리 딸들은 공녀가 되어 원나라로 끌려갔어요. 왕자들은 볼모로 잡혀갔죠. 그 시절엔 정복자인 몽골이 피정복지 문화를 가져가는 게 당연했어요. 힘센 나라가 약한 나라의 것을 빼앗아가던 시대였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요, 방향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700년 전엔 몽골이 우리를 짓밟았는데 지금은 한국의 편의점이, 한국의 건설 기술이, 한국의 문화가 몽골의 심장부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밀고 들어간 게 아니라 몽골이 먼저 손을 내밀어서요. 자기네 나라 심장이 될 도시를 지어달라고 먼저 부탁을 해왔단 말이죠. 700년 만에 대역전. 이걸 생각하면 좀 짜릿하지 않으세요?
역사가 이렇게 돌고 돈다는 게 말이에요. 자, 이제 오늘의 진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처음에 제가 던진 질문 기억하시죠? 코앞에 중국을 놔두고 왜 하필 한국이냐? 이걸 지금부터 벽돌 쌓듯이 하나하나 풀어드릴 텐데 다 들으시면 정말 소름이 돋으실 겁니다. 첫 번째 이유. 이건 감정의 문제예요. 그런데 이 감정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대해 갖는 감정 다들 아시잖아요? 복잡하죠? 그런데 몽골 사람들이 중국을 보는 감정은요? 우리가 일본을 보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현지에서 이런 말이 실제로 돈다고 해요. 몽골인이 중국을 보는 감정은 한국인이 일본을 보는 감정보다 훨씬 더 안 좋다. 이게 얼마나 심하냐?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몽골 길거리에서 누가 말을 걸었는데 상대가 중국인 같아 보인다? 그러면 일단 시비부터 붙고 본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몽골 사람이 낯선 사람한테 한국말로 말을 걸어봐서 상대가 한국말로 대답하면 반가워하는데 못 알아들으면 아, 중국인이구나 하고 태도가 확 바뀐다는 거죠. 중국인이다 싶으면 일단 한 대 때리고 생각하자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라니까요. 물론 이건 좀 과장된 농담이겠지만 그런 농담이 나돈다는 것 자체가 몽골 사람들 속에 얼마나 뿌리 깊은 반감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여기엔 뼈아픈 역사가 깔려 있어요. 100년쯤 전 몽골이 독립을 선언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군대를 보내서 그걸 다시 짓밟았어요. 그때 몽골의 지도자였던 복드칸이라는 인물이 중국 총통의 사진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굴욕을 당해야 했습니다. 나라의 왕이 남의 나라 사진 앞에 고개를 숙인 거예요. 몽골 사람들한테 이건 지워지지 않는 치욕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기름을 붓는 게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역사 문제입니다. 중국이 요즘 뭐라고 하냐면요. 칭기즈칸도 사실은 중국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우리가 겪은 동북공정, 고구려를 중국 역사라고 우기던 그거 기억나시죠? 몽골도 똑같은 일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민족의 영웅, 세계를 정복한 위대한 조상 칭기스칸을 중국이 우리 사람이라고 가져가려 하니까 몽골 사람들 입장에선 피가 거꾸로 솟는 거예요. 게다가요, 지금 중국 땅 안에는 내몽골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몽골 민족이 살고 있지만 중국에 속한 땅이죠. 원래는 하나였던 형제가 갈라져서 절반은 중국에 흡수당한 겁니다. 몽골 사람들한테 이건 남일이 아니에요. 저기가 원래 우리인데 우리도 방심하면 저렇게 통째로 삼켜질 수 있다는 공포가 뼛속 깊이 박혀 있는 거죠. 그러니 중국이 아무리 돈이 많고 힘이 세도 마음속으로는 절대 편하게 대할 수 없는 상대인 겁니다. 몽골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중국인들은 국가 주석부터 길거리 거린까지 몽골을 은근히 자기 나라의 일부처럼 여긴다. 나라의 제일 높은 사람부터 제일 밑바닥 사람까지 다들 몽골을 언젠가 우리 것이 될 땅 정도로 본다는 거예요. 이런 시선을 매일 느끼며 사는 몽골 사람 입장에서 자기 나라 심장을 중국한테 맡긴다? 상상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 일인 거죠. 두 번째 이유. 이건 감정을 넘어선 진짜 공포입니다. 숫자로 한번 보시죠. 몽골 수출의 84%, 어떤 통계는 90%가 넘는다고도 하는데 이게 전부 중국으로 갑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몽골이 캐낸 석탄이며 광물을 사주는 손님이 사실상 중국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물건 사주는 손님이 딱 하나뿐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손님이 값을 후려쳐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싫으면 딴 데 팔든가 하는데 팔 데가 없으니까요. 문제는 파는 것만이 아니에요. 먹는 것도 걸려 있어요. 몽골은 땅이 척박해서 식량을 자기 힘으로 다 대지 못합니다. 그래서 먹을 것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서 사와요. 그러니까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몽골에 밥줄까지 쥐고 흔들 수 있다는 겁니다. 파는 것도 중국, 먹는 것도 중국. 이러니 몽골 사람들이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죠. 실제로 2020년 코로나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중국이 국경을 딱 걸어 잠갔어요. 그랬더니 몽골 경제가 그냥 마비돼 버렸습니다. 광물을 캐도 내다 팔 데가 없으니까요. 그때 몽골은 뼈저리게 깨달은 거예요. 우리 목줄을 중국이 쥐고 있구나. 게다가 몽골은 바다가 없는 내륙국이에요. 광물을 수출하려면 중국 항구를 거쳐야만 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반중 감정을 가진 몽골이 곱게 보이지 않으니 항구 좀 쓰자는 요청도 툭하면 거절해요. 문자 그대로 이웃나라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처지인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생각해보세요.
이미 내 목줄을 쥐고 있는 상대한테 우리 집 안방 열쇠까지, 그러니까 나라의 심장인 수도 설계까지 통째로 맡긴다? 이건 몽골 입장에선 그냥 자살행위예요. 경제도 잡히고 밥줄도 잡히고 물류도 잡혔는데 수도까지 중국 손에 짓게 하면 그건 나라를 통째로 갖다 바치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래서 몽골은 결심한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수도만큼은 절대 중국이어선 안 된다. 세 번째 이유. 이건 몽골의 국가 전략입니다. 아주 유명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몽골은 스스로를 망치와 모루 사이에 낀 나라라고 부릅니다. 위로는 러시아라는 거대한 나라, 아래로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 이 두 강대국 사이에 딱 끼어 있는 게 몽골이에요. 눌리면 그냥 납작해지는 거죠. 그래서 몽골은 1990년대부터 아주 영리한 전략을 세웁니다. 이름하여 제3의 이웃 정책이에요. 무슨 뜻이냐? 지리적으로 붙어있는 이웃은 중국과 러시아뿐이지만 마음으로 사귀는 세 번째 이웃을 일부러 만들자는 겁니다. 두 강대국한테만 매달리면 잡아먹히니까 한국, 미국, 일본, 유럽 같은 나라들을 전략적 파트너로 삼아서 균형을 맞추자는 거죠. 어느 한쪽에 목줄이 잡히지 않으려는 생존 전략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자기 수도를 강대국이 아닌 나라에 맡긴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상징이에요. 우리는 중국에도 러시아에도 완전히 종속되지 않겠다는 선언인 거죠. 한 전문가는 이런 비유를 하더라고요. 예전엔 강대국 눈치나 보던 순한 사슴 같던 몽골이 이제는 자기 갈 길을 스스로 정하는 야생마가 됐다고요. 그 야생마의 첫 질주가 바로 이 수도 건설이고 그 파트너로 한국을 고른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잠깐, 제3의 이웃이면 미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유럽도 있잖아. 근데 왜 하필 한국이야? 맞아요. 이게 마지막 네 번째 이유이자 결정타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은요, 너무 멀어요. 그리고 정치색이 너무 강합니다. 몽골이 미국이랑 대놓고 손잡으면 옆에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가만히 있겠어요? 너 우리 뒷마당에서 뭐 하는 거냐고 압박이 들어오겠죠? 일본은 기술은 있지만 몽골 사람들 일상 속에 한국만큼 깊이 들어와 있지 못해요. 그런데 한국은요, 딱 세 가지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첫째, 한국은 몽골 땅에 눈독 들인 역사가 단 한 번도 없어요. 침략한 적도 동화시키려 한 적도 없죠. 정치적으로 부담이 전혀 없는 상대인 겁니다. 둘째, 한국은 세종시라는 실물 증거가 있어요. 말로만 우리 도시 잘 지어요가 아니라 허허벌판을 20년 만에 진짜 도시로 만든 완성작이 눈앞에 있단 말이죠. 셋째, 아까 기억해 두시라던 그거. 이미 몽골 젊은이들이 한국을 좋아해요. 편의점부터 드라마까지 한국은 이미 몽골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나라란 말입니다. 정리하면 이래요. 야심은 없는데 기술은 있고 게다가 이미 사랑받고 있는 나라. 세상에 이런 조건을 다 갖춘 나라가 몇이나 될까요? 거의 없습니다. 한국이 거의 유일해요. 그러니 몽골이 자기 신장부를 맞게 손을 찾다가 결국 잡은 손이 한국 손이었던 거예요. 이제 처음의 질문에 답이 좀 보이시죠? 중국을 놔둔 게 아니라 놔둘 수밖에 없었던 거고, 한국을 고른 게 아니라 고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그래, 다 좋은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몽골이 도시 짓는 게 내 삶이랑 뭔 관계야?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생각보다 우리랑 깊게 연결돼 있어요. 첫째, 일자리입니다. 혹시 중동 건설 신화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70년대, 80년대 우리 아버지 세대가 뜨거운 사막에 나가서 피땀 흘려 번 돈이 온 나라를 먹여 살리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 돈으로 자식들 공부시키고 집도 사고 나라 경제가 굴러갔죠. 몽골 수도 건설이 본격화되면 이게 대기업만의 잔치가 아니에요. 설계회사, 자재 만드는 회사, 건설 장비 다루는 중소기업까지 그 아래로 쭉 일감이 흘러내려갑니다. 실제로 이미 코오롱 글로벌은 몽골에서 공공주택 사업을 하고 있고, 삼성물산은 3조 3천억 원짜리 울란바토르 지하철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일성건설도 주택단지 사업을 따냈고요. 이게 커지면 우리 경제에 실제 온기가 도는 겁니다. 둘째, 이건 좀 뜻밖일 수 있는데 우리 폐하구도 연결돼요. 봄만 되면 우리를 괴롭히는 황사, 미세먼지, 그 상당 부분이 몽골과 중국 북부의 사막화에서 옵니다. 몽골의 초원이 자꾸 사막으로 변하니까 모래가 바람 타고 우리한테까지 날아오는 거죠. 그런데 한국이 몽골과 손잡고 도시를 만들고 환경 협력을 하고 사막을 다시 푸르게 되돌리는 사업을 함께 하면요, 결국 우리 봄 하늘도 맑아지는 겁니다.
남의 나라 일이 결국 우리 숨쉬는 공기로 돌아오는 거예요. 셋째, 장사판 자체가 열립니다. 두 나라 정상이 만나서 2030년까지 교역 규모를 10억 달러로 키우자고 약속했어요. 관세 문턱을 낮추는 협정도 논의되고 있고요. 게다가 몽골은 히토리라는 어마어마한 보물을 깔고 앉아 있는 나라예요.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에 꼭 필요한 이 광물을 그동안 우리는 중국에 거의 의존해 왔거든요. 그런데 몽골과 손을 잡으면 이 공급망을 다변화할 수 있어요. 한국한테는 이게 엄청난 전략 자산인 겁니다. 그러니 이 관계, 우리한테도 그냥 남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제가 이 채널에서 늘 지키려고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좋은 얘기만 하고 끝내지 않는 거요. 여기서 아주 솔직하게 반대편 얘기도 해드리겠습니다. 냉정하게 짚을 건 짚어야죠. 첫째, MOU는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종이 한 장입니다. 잘해봅시다 하는 약속이지 계약이 아니에요. 이게 실제 수주로 이어질지는 아직 아무도 몰라요. 둘째, 그 42조 원. 몽골이 이걸 자기 힘으로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부분 솔직히 장담 못하겠습니다. 몽골은 부유한 나라가 아니에요. 도시 하나를 백지에서 완성하는 데는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데 중간에 돈이 마르면 사업이 그냥 멈춰버릴 수도 있어요. 셋째, 아무리 제3의 이웃이라 해도 결국 몽골 경제의 목줄은 여전히 중국이 주고 있잖아요. 중요한 순간에 중국 눈치를 안 볼 수 없을 겁니다. 넷째, 이게 제일 무서운 건데요. 개발도상국의 대형 신도시 사업은 정권이 한번 바뀌면 통째로 엎어진 전례가 정말 많아요. 새 대통령이 그건 전 정권 사업이니 백지화한다 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저도 이 반론들 무겁게 봅니다. 특히 완주 여부는 저도 100% 장담 못해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한국이 42조 대박났다는 식으로만 포장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거 진짜 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종이 약속으로 끝날 것 같으세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 꼭 남겨주세요. 저 진짜 궁금합니다. 그런데요, 반론을 다 인정하고 나서도 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어요. 저는 이걸 42조짜리 공사로만 보면 이 이야기의 절반만 본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 얼마 벌었냐, 사업 따냈냐, 못 따냈냐. 그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진짜 알맹이는 그게 아니에요. 이건요, 한국이 중국이라는 거인 바로 옆에서 자리 하나를 얻어낸 사건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크고 힘센 나라 옆에 붙어있는 나라가 그 거인을 그렇게나 두려워하고 싫어하면서 결국 우리를 골랐다는 거예요. 700년 전 우리를 무릎 꿇렸던 나라가 이제는 자기 심장부를 지어달라고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것. 그리고 그 뻗은 손을 몽골이 잡을 수 있는 수많은 손들 중에서 하필 한국의 손을 잡았다는 것. 저는 그게 이 이야기의 진짜 알맹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은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신뢰는요, 이미 쌓였습니다.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부터 드라마 한 편까지 오랜 세월 몽골 사람들 마음속에 스며든 그 신뢰가 결국 나라의 심장을 맡기는 결정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였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 소식이 단순한 건설 뉴스보다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700년의 역사가 한 바퀴 돌아 우리 앞에 다시 온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까 제가 드린 질문, 이 사업 진짜 될까 안 될까? 여러분 생각 댓글로 꼭 남겨주시고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